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 교육 시리즈 40번째 되는 시간이고 신앙의 발달 과정 두 번째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신앙의 발달 과정 시간에는 영국의 기독교 교육학자 로날드 골드만의 종교적 사고의 발달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영국과 독일 계통의 기독교 교육과 미국 계통의 기독교 교육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영국과 독일, 유럽은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종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데는 국민들이 종교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요. 그걸로 이제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종교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그 학교 중심의 종교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은 교회 중심의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교육으로는 안 되고요. 미국은 교회 중심적인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책을 좀 소개하면 요게 종교 교육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학지사에서 나오는데 여러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논문을 쓴 겁니다. 이게 이제 장신대의 박상진, 고원석, 또 안양성결대의 장화선 뭐 이런 여러분들이 썼는데 여기 부제가 뭐냐면 학교에서의 기독교 교육이 부제예요. 근데 이 책에서 영국의 종교 교육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기독교 교육의 역사를 학교에서의 기독교 교육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교육에서의 어떤 종교 교육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학교에서의 유럽에서의 종교 교육의 역사를 보려면 이 책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오랫동안 시켰을 때 그 결과와 효과에 대해서 로날드 골드만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그것을 좀 서베이, 통계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잘 성숙이 됐는가, 그거를 이제 살펴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날드 골드만이 그 결과로서 이제 신앙 발달에 대한 종교적 사고의 발달에 대한 책을 쓰게 된 거죠. 근데 로날드 골드만이 이제 그런 책을 쓰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영국의 조직신학자인 J.A. 러빈슨 감독, 성공의 감독이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신에게 솔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Honest to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종교적인 사고라는 개념을 이제 그분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빌려온 거죠. 그분 개념으로 해서 그 신에게 솔직이라는 개념을 보면 우리 어린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동들이 하나님을 뭐 이렇게 할아버지 그런 어떤 산신령 할아버지 같은 그런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빈슨 감독은 그 책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는 이해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하나님을 깊이 depth 내면적 깊이로 이해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학자입니다. 거기에 이제 골드만이 영향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장 피아제, 인주주의, 구조주의, 이 스위스의 인지 심리학자인 장 피아제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은 거의 그 장 피아제의 그 이론에 근거해서 골드만이 전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의 종교적 사고 발달 이론을 말씀드리려면 우선 장 피아제의 그 인지 이론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장 피아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지라 그러죠. 인지주의, 인지 그럽니다. 인지의 능력. 자, 인지라고 하는 건 뭐죠? 인지는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그걸 또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또 필요할 때 꺼내서 쓰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지식이 잘못되면 새로운 것으로 그것을 수정하고 그것을 보관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그런 것이 인지의 능력이죠. 그죠? 그걸 인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말하면 컴퓨터가 정보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로 말하면 정보 처리 능력, 정보를 처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인지는 그 정보를 처리해서 또 현실에 적응을 하는 그 적응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아제는 인지 발달을 얘기했는데 인지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 구조, 우리 아동들 뭐 어른들도 각자 독특한 인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인지가 발달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인지 구조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피아제가 아주 그 자기의 독특한 개념을 얘기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지 구조의 그 핵심이 그 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식. 이것을 그 라틴어로 스키마라 그러죠. 스키마. 영어로는 스킴입니다. 스키마. 도식, 스키마.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새로운 경험, 사람과 사물을 만났을 때 그 대상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그런 해석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의 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틀, 그러니까 현실을 해석하는 틀이죠. 그래서 아동이 자신의 경험을 이제 조작하고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 수단, 틀, 그게 이제 도식이에요. 세상을 해석하는 어떤 틀이죠. 이해의 틀, 해석의 틀이 도식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식이 인지 발달이 되면 인지 구조가 바뀌면서 이게 단계마다 도식이 이제 발달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인지 구조가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여기에 또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화와 조절, 그 다음에 평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피아제가 제시했습니다. 동화라고 하는 것은 assimilation이고 조절은 accommodation, 평형은 equilibrium, 이렇게 평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동화는 뭐냐?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해석의 틀, 그 어떤 그 이해의 틀, 생각 패턴, 도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것을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새로운 지식을 이제 강의를 받게 됐다.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새로운 지식을 듣게 될 때 그게 기존의 자기의 도식에 맞아요. 그리고 비슷해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자기 도식에 통합시킵니다. 그거를 동화라 그래요. 동화, 어시밀레이션. 근데 새로운 지식을 강의를 받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기의 도식과 달라요. 좀 다른 면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기존의 자기 도식이 틀린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기존에 틀린 도식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거를 조절이라, 어코모데이션이라 이렇게 피아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평형은 뭐냐? 자, 아까 새로운 지식을 강의받을 때 아니면 새로운 대상을 경험할 때 기존의 자기 거와 잘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불균형 상태라 그랬습니다. 피아제는. 불균형 상태. 예. 둘 사이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죠. 예. 그러면 피아제는 그거를 어떻게든지 자기 것을 조절을 해서 적응을 시키든지 수정을 해서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긴장을 해서 평형을 유지하려고 그런다. 균형을 유지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평형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내부의 도식이 인간 내부의 도식이 외부 도식에 적응을 하는 그래서 뭐 동화도 하고 조절도 하고 수정도 해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평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독일의 교육 철학자 중에 그 헤르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학습을 이제 아주 흥미롭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구관념이 있어요. 그 옛날 생각이죠. 구관념. 근데 이것을 이제 뭐 피아제의 도식이라 그러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 비슷한 개념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구관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관념을 이제 알게 됐어요. 배우게 됐어요. 또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신관념이 들어오면서 구관념과 신관념이 비슷하면 그걸 받아서 통합시킵니다. 근데 이 구관념, 내가 갖고 있는 구관념과 신관념이 다르거나 반대되면 배척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신관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자기 거를 조종하게 돼요. 그러면서 평형을 이루는 거죠. 헤르바르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헤르바르트는 그렇게 본 거지요. 그래서 학습은 변화거든요. 네. 학습을 하고 나서 변화가 없으면 그건 학습된 게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죠. 자, 그래서 피아제는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인간 발달, 아동 발달을 바로 이 그 인지적인 도식 그러한 중심으로 인간 발달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이 뭐냐면은 이제 4단계로 나누는데요. 그 4단계는 뭐냐면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 운동기는 0세에서 2세 사이를 말하는데요. 이 sensory motor period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period. 이 감각 운동기는 언어 이전의 단계이잖아요. 대상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인식할 때 언어가 아니라 감각으로 인식하는 단계지요.
근데 이 감각 인식하는 이 단계에도 삐아제는 도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빨기 도식, 뭐 파악 도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단계는 감각적으로 빨고 잡고 또 보고 듣고 이러면서 감각적인 인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단계는 그 입이 중요한데 일단 빨아보고 이것이 먹을 것인지 아닌지 이제 그거를 이제 아이가 구분을 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이때는 감각적 지식이라 그런 수준으로 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아이가 엄마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시기에는 대상 영속성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대상 영속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물체가 없어도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지금 내 옆에 있다가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래도 엄마가 어딘가에 있다. 그걸 느낀다는 거죠. 이 아이의 그 감각 운동기에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대상 연속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감각적인 인식을 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전 조작기인데 pre-operational period입니다. 이때는 이제 3세부터 7세까지를 그 말하는 것인데 이때 이제 그 언어적 이제 표현, 언어적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어적 발달이 이루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언어적 발달이 이루어져서 이제 대상을 언어적으로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어떤 사고를 지적인 사고를 이제 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이때 그 전 조작기에서는 아직도 그 사고가 그 자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때는 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가역성과 보존 개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존 개념이라는 게 참 어려운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 우리가 어린애들이 진흙으로 뭐 이렇게 그 놀이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진흙을 이렇게 있고 이 두 개를 만들어서 똑같은 양의 진흙을 이 진흙은 동그랗게 이렇게 공처럼 만들고 이 진흙은 좀 아직 원반처럼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실 똑같은 양이라는 것을 이 아이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이 중에 무게가 어디가 더 많이 나가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전부 이 작게 생긴 공보다도 아주 큰 원 같은 이 진흙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무게가 같은데도. 그래, 그런 걸 보존 개념이라 그럽니다. 그런 보존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가역성이라는 게 없다는 게 가역성이 뭐냐면 이게 리버스빌리티인데 쉽게 말하면 역지사지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어떤 그 원상태로 회복하는 그런 이런 가역성의 그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역할놀이, 역할을 무슨 바꿔서 하는 놀이 이런 거를 교육시키면 참 좋다. 그렇게 보겠지요. 그게 이제 그 전
조작기 2세, 3세에서 7세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삐아제가 얘기한 게 구체적인 조작기입니다. 그것이 콘크리트 오퍼레이셔널 피리어드인데, 이 구체적 조작기는 이제는 그 7세부터 10세까지를 보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단계인데, 이때 구체적인 조작기부터는 이제 사실에 입각한 논리적인 사고가 시작되고요. 가능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하죠. 예. 그리고 이제는 어떤 그 구체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가역성, 또 남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나의 입장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보존 개념, 아까 얘기한 보존 개념도 이때는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사물의 관계를 알고 사물의 어떤 순서도 이제 파악하게 되고, 예.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추상적인 사고, 아직도 추상적인 사고를 이해를 못해,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늘 사고하려고 그러고, 뭐 추상적인 사고가 뭐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이런 사고를 못한다 이거죠. 그게 구체적인 조작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때는 자아중심에서 탈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조작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삐아제가 얘기한 게 형식적인 조작기입니다. 이 형식적인 조작기는요, formal 오퍼레이셔널 피리어드라 그러는데, 이때는 이제 11세부터 15세인데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요. 이제는 자유, 정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가설, 연역, 예? 그런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이때는. 예. 그리고 사고의 유연성과 융통성이 생기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의 해결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비로소 추상적인 사고가 시작되면서 인지 구조와 도식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되고 자기 것이 되는 그러한 단계가 형식적 조작 단계라. 이게 이제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용해서 종교적 사고의 발달을 이야기한 사람이 로날드 골드만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삐아제의 이 이론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시켰습니다. 이 로날드 골드만의 대한 논문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난번에 얘기한 이 사미자 교수님과 가브리엘 모란의 이 두 책에서는 잠깐 이렇게 한두 줄 언급으로 그냥 끝나요. 근데 이 로날드 골드만은 이제 우리 한신대 교수, 지금 거의 뭐 80 넘으신 분인데, 정웅석 교수라고, 그분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 그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로날드 골드만을 소개했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기독교 교육론이라고 오래전에 대한기독교교육협회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그때 당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여기에 이제 논문을 발표한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그분이 아마 그분도 80 넘으신 분인데, 제가 이제 연세대학 졸업할 때, 대학원 졸업할 때 저의 논문 지도 부심이었어요.
손승희 교수라고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이제 그분이 여기에 이제 신앙 발달 이론이라는 논문을 내면서 로날드 골드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로날드 골드만의 그 책은요 두 중요한 저서가 두 개 있어요. 영어로는 하나는 뭐냐면 Religious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아기서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의 종교적인 사고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바로 종교적 사고의 발달 단계를 그 책에서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책이 Readiness for Religion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종교에 대한 준비라고 하는 책이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영국에서 종교교육을 오랫동안 시켜서 그랬는데도 사회에서 뭐 도덕성이 청소년들이 나아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골드만한테 그 서베이를 시킨 거죠. 그 결과로 나온 게 Readiness for Religion입니다. 근데 이 책은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 Too much, too early. 너무 많이, 너무 일찍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Readiness for Religion의 결론은 아까 그 삐아제의 그 형식적 조작기 있잖아요. 이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그 11세부터 15세 고 언감 그 전까지는 종교를 위한 준비 교육을 해야지 종교 교육은 형식적 조작기,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그때부터 가능하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왜 too much, too early냐? 너무 일찍 이 종교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고 종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기, 예를 들면 전조작기, 유아기, 이런 어린 시절부터 이 종교적인 교육을 하면은 걔네들이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 이분이 얘기하기를 실제로 형식적 조작기라든가 청소년, 청년기에 그때 이제 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 그때 이미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이제 너무 지루하다고 기독교가 지루하다고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임원들 이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니다가 고등학교 지나면 교회를 나가는 애들이 꽤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하죠. 너무 많이 너무 일찍 계속 강요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종교 교육을 실제로 그걸 받아들일 때 이게 너무 지루하고 이제 좀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 이전에는 종교를 준비하는 시기고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기에서의 종교 교육을 잘 시켜서 잘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로날드 골드만의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서베이를 통해서 이 Readiness for Religion에서 얘기하는 그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냐면 종교 교육,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생활 양식이다.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아동을 가르치는 이 성경 교재라든가 이 학습이라고 하는 교육은 항상 아동의 경험에 의존해야 되고 아동의 발달 원리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그 결론으로 얘기한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동이 어른의 축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종교 교육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에서 종교적 사고와 일반적 사고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이제 종교적 사고와 일반적 사고는 다르지 않지만 그 사고의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 사고가 일반적 사고보다 더 고차원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사고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 사고는 이 삐아제의 그 발달 이론보다도 매 단계 2년 내지 3년이 더 늦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Religious See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라고 하는 그 책에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 사고의 발달 단계를 5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드만이. 근데 이거는 삐아제의 단계가 4단계죠. 그 중에 감각 운동기 0세에서 2세를 빼고 전조작적 단계, 구체적 조작 단계, 형식적 조작 단계, 이 3개가 있잖아요. 이 3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사이에 전자적 조작적, 구체적 조작 사이에 중간 단계, 구체적 조작과 형식적 조작 사이에 과도기인 중간 단계를 넣었어요. 그래서 5단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명명을 했어요. 종교적 사고라고 하는 거를 붙였죠. 그래서 이 로나드 골드만의 5단계는 뭐냐? 첫 번째 단계는 직관적 종교적 사고 단계입니다. 이게 5세부터 6세인데 이때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 종교적인 사고가 어렵죠. 그 이해하기가 안 돼요. 그리고 비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없어요. 이 단계는. 예. 그리고 종교적인 견해에 대해서 추론이 이해가 불가능해. 그래서 이때의 생각은 좀 환상적이고, 예.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물환론적이다. 예. 이때는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신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비체계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사고를 할 수 없는 단계죠. 그 다음이 이제 제가 그랬죠. 직관적 사고가 그 전 조작에 해당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조작기가 구체적 종교적 사고 단계거든요. 그 사이에 직관적 종교적 사고 단계와 구체적 종교 사고 단계의 중간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가. 바로 그 두 번째가. 그게 7세에서 8세입니다. 과도기죠. 이때는 조금 이렇게 좀 체계적인 사고를 하려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단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구체적 조작적 단계예요. 아니, 구체적 종교적 사고 단계. concrete religious thinking이죠. 그래, 이 단계는 이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사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거를 통해서 이제 사고를 하죠. 이 삐아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이때를 이 골드만은 준종교기라 그랬어요. 집중적으로 종교를 준비하는 시기다. 그리고 이때는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고 어떤 인지 조작이 가능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추상적 사고는 아직 못해요. 추상적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구체적 종교적 사고 단계.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고 준종교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 그 형식적 조작 단계를, 그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 단계를 골드만은 이 5단계를 이 형식적 조작 단계를 5단계라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추상적 사고 단계, 종교적 사고 단계 얘기예요. 추상적 종교적 사고 단계. 그게 5번째 단계인데, 이 구체적 종교적 사고 단계와 추상적 종교적 사고 단계 사이에 과도기인 4단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아까 구체적 종교 단계는 이제 9세에서 한 11세, 12세 이렇게 되고, 이 4단계는 12세에서 한 13세 그 정도 되는데, 이때는 뭐냐면 이 4단계는 과도기니까 추상적 사고를 조금 시작하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요인에 집착해요. 그래서 완전히 추상적 사고를 못하고 구체적인 요인에 붙잡혀 있다. 추상적 사고를 시도하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이제 구체적인 그러한 종교적 사고 단계에 이제 머물고 있지만 추상적 사고를 이제 모험적으로 이렇게 시도해 보는 거죠. 마지막이 이제 그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 단계에 해당하는 추상적 종교적 단계거든요. 사고 단계거든요. 이때는 이제 자유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추상적인 단계가 이해가 가능해. 여러분, 기독교의 개념이 다 추상적이죠. 자, 보이지 않는, 예를 들면 은혜, 사랑, 계시, 그죠? 이런 것들, 자유, 정의, 이런 것들 전부 추상적인 사고인데, 이때는 그거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를 추구해요. 그리고 자기의 관점이 일관성이 있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기 거를 추구하게 되고, 이때는 은유, 상징, 종교적인 어떤 은유라든가 상징 이런 거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가설적, 종교적 사고에 대한 가설, 연역적인 그러한 그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이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추상적 종교적 사고 단계에서부터 비로소 종교 교육을 체계적으로 열심히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에릭슨 얘기하면서 이 15세가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그때 종교 심리학자들도 대부분의 이때 회심이 15세, 14세 이때가 회심의 정년기라고 보거든요. 그 이때의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청소년기, 중고등부죠. 그래서 오늘은 로널드 골드만의 종교적 사고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는 로렌스 콜복의 도덕 발달과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